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로운 것을 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그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오칠을 지키고 또 현대화해온 통영오칠미술관 김성수 관장을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만나봅니다. 이후 통영은 7공예 중 하나인 나전칠기의 본고장으로 4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왔지만 근대기 산업화를 거치며 제작 기법과 재료 등에서 오칠 전통이 왜곡되면서 화학재료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오칠이 미국에서 라코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된 김성수 관장은 한국의 오칠 전통을 잇고자 나전칠기의 본고장인 통영으로 내려와 2006년 통영오칠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현재 한국의 오칠 예술을 지키고 현대화하며 한국의 오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김성수 관장.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통영오칠미술관 김성수 관장을 만나봅니다. 오칠이 작품으로 탄생하는 이곳. 저는 통영오칠미술관 창작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통영오칠미술관 김성수 관장님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통영오칠미술관이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았죠?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지금은 10년 전하고 지금을 생각하면 이미 세계화가 된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회가 깊습니다. 네. 예. 특히 처음에 여기 내려온 초창기 그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천년을 이어온 나전칠기 그 전통에 대해서 서로가 아무도 모르고 오히려 낙후된 문화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 단절된 것에 대한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400년의 전통을 이어온 토양까지 와서 그 뿌리를 더 이어가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내려와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전통을 살리고자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통영오칠미술관을 개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4개의 전시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전시관 소개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1전시관은 오칠 입체, 네. 정말 공예, 그 다음에 그 조형, 네. 이런 작품들을 전시를 하게 되고요. 제2, 제3 전시장은 평면 작품, 뭐 예를 들면은 오칠 회화, 오칠 조형, 이런 거를 작품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4 전시실은 우리가 계획실이라고 그럽니다. 계획실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 장르라든가 또 어떤 그 작가들의 작품을 갖다 특별 전시하는 그렇게 해서 4개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오칠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정말 뭐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 이 테이블도 오칠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칠은 아마 일반인들한테 꼭 알아야 될 것은 오칠은 무공의 예술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입니다. 네. 오칠은 온나무에서 채취한 액을 가지고 네. 그걸 정제해서 오칠 예술품을 만드는데 이야말로 세상에 없는 그림을 그리는 즉 예술품을 만드는 재료로서는 이 이상 좋은 것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한국 옥칠 작품의 전통적 예술적 의미는 좀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오칠 재료를 가지고 예술품을 만드는 나라는 딱 4개국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면 일본, 중국, 베트남 그렇게 합해서 4개국이 됩니다. 4개국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전통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재료와 기법, 장인 정신, 그 다음에 그 제작 과정, 이 모든 것을 안고 내려오면서 그걸 갖다 현대화 시키는 과정,
이것이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그 오칠로 우리 한국 오칠은 방수나 방충 등 좀 많은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가장 그 이상적인 것은 그 오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성에 관한 것. 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거기 꼭 필요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화학질 쓰다가 네. 그 화학질 대신 오칠로 다시 복원하고 네. 그걸 갖다 현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해오다 보니까 한국의 오칠에 대해서 많은 그 나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왔다 가신 분들은 참 오칠 작품이라는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감탄을 해주시니까 그때 제가 그 우리 것이 새롭고 그 많이 보면 볼수록 이해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아쉬운 점이요. 오칠을 곧 나전칠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사실은 전통이 원래가 낮은 칠기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너무 그 오칠이 귀하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물성 자체가 방충, 방부, 방수, 점성, 그 다음에 장식성 이 두루 갖춘 게 그 오칠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오칠 자료를 가지고 옛날에는 기증품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는데 주로 기증품을 보관하는 상자라든가 그렇지 감복 그 용도가 쓸모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낮은 칠기라고 했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반드시 그 자개 장식이 그 탁을 했는데 네. 그 자개 장식을 계속 이어온 것이 우리 한국이고요. 그 낮은 칠기를 지금에 와서는 그 다양화시켜 가지고 네. 한 장르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 오칠 공예품, 오칠 조형, 오브제, 오칠 회화, 오칠 장신구 등 이렇게 해서 그 많이 확장이 되고 네. 그것이 대중하고 현대화시키는데 그 좋은 작품들이 많이 탄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칠을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이 결국에 뭐 전통의 오칠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전시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오늘날 와서 보면은 자기들 그 정체성을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의 전통을 이어온 이 낮은 칠기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오칠 회화라고도 하고 오칠 예술품이라고도 오칠 조형이라고도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네. 오칠이 가지는 그 물성이 예술 행위를 할 수 있는 천혜의 자료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발전시키는 그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전시를 해 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가 있으시다면요? 이번에 저희들 하고 있는 국제 현대 오칠 아트전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4개국이 다 가지고 있는 천년 오칠을 가지고 예술품을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다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그 세계 사전에 보면은 영어에 네. 락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락카는 말을 쓰다 보니까 화학질로 인식이 되고 네. 또 일부 이제 자기들 나라마다 그 화학질로 쓰다 보니까 천년칠과 화학질이 구분을 못하고 변별력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그 정체된 현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가 정체성을 찾자 네. 해가지고 4개국의 유명한 재명 작가들이 한꺼번에 뜻을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4개국 정체성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제일 인상이 지금 남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칠 전시는 한국에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얼마 전 뉴질랜드에서도 초청전을 좀 가지셨죠. 어떤 전시회였나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 뉴질랜드에서 가지게 된 것도 네. 이런 전시를 한다는 그 동기하고 네.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그 교포 한 사람이 그 대학에 있었는데 네. 오클랜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 와서 그 오칠을 배웠습니다. 오칠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가서 그 창작 활동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이게 뭐냐 해가지고 한국의 전통 네. 오칠이다. 네. 이런 게 있느냐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의 현대 문화를 잘 못 부르고 그 대학원 과정에서 하는 모든 그 석학들이 거기에 동감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하자. 이래서 저도 거기에 K 승낙을 하고 네. 오클랜드 대학교 다스 피스라는 데입니다. 다스 피스는 그 갤러리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거기서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잘 되어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치를 이어오고 있는 국가가 아까 말했듯이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4개국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해외 반응이 좀 어떤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예, 많은 관심들이 있어가 이번 전시에서도 아마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실제 뭐 체감을 느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와서 보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도시 수도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네. 여기는 어째서 이거 제일 남쪽 한반도의 남쪽 끝자락에서 이런 전시가 이루어지느냐 해서 그게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그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통영이라는 데가 뭔가 뿌리가 있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 와서 보시고 모든 풍악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여기서 그런 문화가 탄생을 했구나. 이래서 상당히 그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우리가 같이 서로가 윙윙하는 그런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세상을 알리는데 참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뉴질랜드에도 그렇게 오치를 알리고 돌아오셨는데 앞으로 기획하고 있는 전시에 대한 소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이거하고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베트남 작가들이 왔다 가가지고 한국문화원, 주 베트남 한국문화원 10주년 개원 행사를 하는데 베트남 주재 문화원에서 요청해가지고 현재 작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번이 끝나고 나면은 한국 칠해가해, 네. 한국 칠해가해가 지금 이제 한 26년이 되겠습니다. 네. 26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를 저희가 초대를 해서 그 제1전시실에서 네. 11월 달부터 또 개최가 될 겁니다. 네,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치를 이렇게 몇십 년간 쭉 이어오면서 한국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한국에도 물론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는 이 글로벌 시대에 오칠이 가지고 있는 그 천년 자원을 가지고 하다는 무공예에다가 아주 말하자면 좋은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이상 천년의 자원은 없고 무공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을 봐서도 그렇고 신뢰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도 정체성을 갖는 거니까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은 우리가 더 활성화되고 네. 더 많은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해주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 인터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오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관장님 마지막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우리 국민 여러분 또 경상남 도민 여러분 이거는 경상남도 브랜드입니다. 오칠은 다 우리 고분에서 기원전 1세기부터 발달한 이 오칠 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들 모를 뿐 아니라 경상남도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이런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자료이고 2000년의 전통을 이어온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전부 인식하고 정말 이걸 갖다 되살려가지고 세계화시키는데 서로가 인정하는 이런 자리를 꼭 만들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경남의 역사인 오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도 통영 오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전통예술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한 길을 고집해온 예인들에 의해 후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예술이 지금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파워 인터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